내려 이 자식아. 차에서 내려 이 자식아. 젠장. 너인 줄 몰랐어. 인터넷은 실패 없는 기술을 약속하거나 누구와도 싸울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심 강한 선생님들이 많아. 그러다가 진짜 파이터를 만나게 되지. 그리고 거기에는 속임수도 변명도 없어. 오직 한 가지, 파괴뿐이지. 가짜 스승들과 부풀려진 자존심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야. 원래 그래야 했지. 그리고 이런 굴욕이 남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레이지 더 세비지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는 론다 라우지와 함께 옥타곤에 오르기로 결심한 남자야. 론다 라우지는 전성기 때 단 한 번의 기술, 안바로 몇 초 만에 상대를 박살내던 여자였지. El armbar. Rousey goes. Good overhead right by Ronda. And a big throw. She's in trouble. She's in it. She taps. She taps. Pressure. She's looking for it. She got it.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론다 라우지가 같은 훈련에서 그를 항복시켰어.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쉽게 항복시켰지. 레이지는 다다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 더 최악인 건 론다가 미소 지으며 그걸 했다는 거야. 마치 할퀴릴지도 모르는 아기 고양이랑 장난치는 사람 같았어. 결국 레이지는 종합격투기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게 시작하기 전까지만 재밌게 들리는 그런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지. 가짜 스승들은 자기만의 세계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파이터의 체육관까지 뻔뻔하게 들고 오기도 해. 이 남자는 온 우주의 오만함을 온몸에 두르고 마치 80년대 영화 주인공처럼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들어와서 종합격투기 파이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그가 몰랐던 건 자기 앞에 있던 그 작은 남자가 그냥 평범한 초보가 아니라 프로 종합격투기 파이터 남판이었다는 거야. 싸움이 시작됐어. 가짜 사부는 체격의 이점을 살려 마치 모든 트라우마를 한 번에 풀려는 듯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지. 몇 대 맞긴 했지. 하지만 남판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 표정도 없고 데미지도 없고 마치 그냥 놀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았지. Now move it. Move now. 그러다 그가 말했지. 이쯤이면 됐다. 가짜 사범의 얼굴에 칼 같은 오른손 펀치를 날렸고 그 남자는 마치 와이파이가 꺼진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어. 그는 멍한 상태로 일어났고 마치 계획하지 않은 낮잠에서 깬 사람처럼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바로 그때 남이 그를 끝장냈어. 너무나도 압도적인 KO라서 누가 진짜 사범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자존심 과시로 시작된 일이 결국 겸손과 현실에 대한 최고의 수업으로 끝났어. 지롱 대 야스히로 키도. 지롱이라는 이름은 소림사 승려 이미지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그의 스타일은 기술적인 파이터가 아니라 맞으면서도 상상도 못할 타격을 견디고 아무렇지 않게 계속 전진하는 쇼맨에 가까웠어. But he just waits and says, "Give me your best shot," and he has plenty of them. And still he comes. 그가 전설적인 부아카우 반차맥과 싸운 경기는 그를 바이럴 스타로 만들었어. 진짜 전쟁과도 같은 경기에서 그는 자신의 강인함으로 존경을 받았어. 심지어 그 경기 중 하나에서 승리하기도 해서 그의 강인함에 대한 신화를 더욱 키웠지. 林夕要知道，虽然是太选手，波
够，小腿打扶，记住右手拳，后摆拳，两个人换拳，后摆拳，前摆拳。这场比赛我们需要一个真正的一龙胜利。 하지만 그 겉모습은 일본인 야스히로 키도와 맞붙었을 때 무너졌어. 그 경기에서 지롱은 평소처럼 하려고 했지. 파격을 버티고 자신이 무적임을 보여주려고 했지. 一龙还是穿了他的陈悟康宇呢，是2014年这3年 Crush 连续3届冠。陈悟康宇入行已经是20。 하지만 키도는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어. 그는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지. 双腿站架距离很开呀、到25负27 KO 啊！演过电影，演过《美国队长2》冬兵。哎，这滑倒他为什么转头去看一下？好容易被对手。 그리고 겨우 1라운드 만에 그는 빈틈을 찾아냈지. 지롱의 얼굴을 향한 강력한 헤드킥이 그를 그대로 실신시키며 바닥에 쓰러뜨렸어. 对手一个飞膝就有可能啊，高扫踢头，一龙转身拳，哎，慌了高扫啊，这真的。 경기는 몇 분 만에 끝났어. 모든 것을 버티려던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했어. 그날 지롱은 아무리 누군가가 버틴다고 해도 결국 무너뜨릴 한 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의 비결은 맞으면서 버티는 거였지만 결국 마지막 한 방을 맞고 말았지. 노터치 대 병사.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기꾼들 중에는 유명한 노터치가 있어. 그들은 상대를 건드리지 않고도 공격을 막거나 기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 이 자칭 사부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어. 쇼는 그가 자신만만한 척하면서 시석됐어. 그는 군인에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했어. 왜냐하면 순수한 에너지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거든. 그는 군인을 기습적으로 때리고는 뭔가를 증명한 것처럼 웃었어.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현실이 기차처럼 들이닥쳤지. 사기꾼은 아직도 어지러운 상태였지만 다시 시도하려 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엄청난 폭격을 맞으면서 모두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말았어. 그날 그는 주먹이 정말로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됐지. 슈샤오동에게 굴욕을 당한 후에 딩아오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 영춘권 사범의 자신감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그의 논리는 그렇지 않았어. 이번에는 무에타이 파이터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어. 그래, 바로 팔꿈치와 무릎으로 훈련하고 갈비뼈를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리는 그 무술 말이야. 경기는 1분 조금 넘게 지속됐어. 그것도 심판이 친절했기 때문이야. 징하오는 자신 특유의 마법 같은 잔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강력한 주먹과 팔꿈치 공격을 맞으면서 버텼어. 그리고 그때 상대가 머리를 향해 강하게 발차기했다. 징하오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고 완전히 너가웃되어 의식을 잃었어. 조롱도 웃음도 없었고 오직 링 위에 쓰러진 몸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만이 들렸지.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는 배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저 현실을 다시 한번 똑같이 맛본 것뿐이었어. 마바오 가짜 태극권 사부. 태극권은 중국에서 느리고 유연한 동작을 바탕으로 한 내공무술로 탄생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태극권을 수련하지만 원래는 방어와 제압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기꾼들이 태극권을 무적의 무술로 만들어버렸지.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싸움꾼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그리고 그 모든 사기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바오 우라는 노인이야. 그는 스스로를 무적의 고수라고 자칭하면서 자신의 매공으로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 자신만만한 미소와 조롱, 그리고 거창한 말들로 마바오는 그의 오만함 때문에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지. 어느 날 마바오는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수련자와 대결했어. 그 장면은 거의 코미디 같았어. 경기가 시작됐지. 마바오는 마치 자신의 힘을 펼칠 것처럼 손을 들었지만 몇 초 만에 오른손 펀치를 맞고 바로 바닥에 쓰러졌어. 일어나려고 했지만 또 한 번의 펀치를 맞고 다시 쓰러졌어. 세 번째로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30초도 안 돼서 3번이나 굴욕적으로 쓰러졌어. 그의 엄청난 내공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관중들은 폭소를 터뜨렸어. 그리고 그 영상은 환상이 현실과 맞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로 전 세계에 퍼졌지. 듀운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익숙한 찰리 셀레노프로 다시 돌아가 보자. 디온테이 와이더에게 굴욕을 당한 후 셀레노프는 다음 목표로 다름 아닌 플로이드 메이웨더 시니어를 정했어. 전설적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아버지이자 트레이너인 사람이야. 그는 더 이상 젊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복싱에 바친 만큼 여전히 뛰어난 기술과 노련함을 가지고 있었어. 스파링이 시작되자마자 플로이드 시니어는 셀레노프의 모든 펀치를 피하고 깔끔한 카운터로 응수하며 움직임의 진수를 보여줬어. 마치 가르치듯이. 하지만 글러브를 낀 채로 말이야. 찰리는 또 한 번 오만함에서 지침으로, 그리고 지침에서 이 상황이 퍼지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라는 표정으로 변했어. 스포일러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가장 우스꽝스러운 무술의 어두운 구석에는 아주 특별한 엘리트 집단이 존재해. 손도 대지 않고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말 그대로야. 그들은 단지 외침이나 손동작 혹은 기의 파동만으로도 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하지. 그리고 네가 쓰러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래. 이런 스승들 중 한 명은 그의 능력만큼이나 쉽게 잊혀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기술을 실제 싸움에서 시험해 볼 때가 됐다고 결심했어. 그의 상대는 쉬 샤오동, 사기꾼을 폭로하는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종합격투기 선수였지.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일을 해냈어. 그 스승은 전통 의상을 입고 시합장에 나타났지.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가 눈썹만 움직여도 제자들은 바닥에 쓰러졌지. 그렇게 시합이 시작됐어. 스승은 마치 카메하메하를 쏘는 것처럼 두 팔을 뻗었어. 쉬 샤오동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상대를 재더니 쾅! 한 번의 오른손 펀치로 얼굴을 가격했고 스승은 바닥에 쓰러졌지. 이번에는 진짜 힘이 실린 또 한 번의 연속 공격을 받았어. 기도, 마법 같은 에너지도 없었어. 오직 고통과 두들겨 맞는 것뿐이었지. 싸움은 30초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사부의 자존심은 그의 보이지 않는 힘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 기는 흐를지 몰라도 주먹은 직접 꽂히기 때문이야. 가짜 아이키도 사부. 아이키도는 20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무술로
자기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공격을 흘려보내며 관절기를 걸고 던지기를 사용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조화와 제어에 기반을 두고 있고 폭력에 의존하지 않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를 왜곡해서 어떤 상대에게도 절대적인 힘인 것처럼 팔아먹는 사부들이 나타났지. 그게 바로 한 자칭 사부가 터키의 격투가와 맞붙기로 한 경우였어. 그는 자신만만하게 들어와 전형적으로 말했어. 나는 때릴 필요 없어. 제어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끝났지. 터키는 그를 넘어뜨리고 제압하고 몇 주 만에 항복하게 만들었지. 무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남자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남자는 결국 샌드백 신세가 되고 말았지. 그가 해낸 유일한 흘리기는 자기 자존심을 바닥으로 흘려보낸 것뿐이었지. 실제 파이터를 상대로 한 노터치 기술, 또 다른 이 마스터도 손대지 않고 상대를 기절시킨다고 주장했지.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손짓 하나만으로 바닥에 쓰러지는 시범을 열곤 했어.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추종자들에게 숭배받았지. 하지만 어느 날 진짜 격투가가 카메라 앞에서 그에게 도전했어. 차이는 즉각적으로 드러났어. 가짜 사부는 손을 들어 에너지를 발산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격투가는 진지하게 임하기로 했어. 깔끔한 몇 번의 타격, 빠른 연속 공격으로 사기꾼은 방어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지. 부타는 몇 초밖에 안 걸렸지만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났어. 수년 동안 마법처럼 팔아왔던 것이 결국 처음부터 사기였음이 드러났지. 그의 보이지 않는 힘은 첫 번째 진짜 타격에 완전히 사라졌어. 다음 사부는 완전히 낯선 인물은 아니었어. 왕젠롱은 전통 쿵푸 전문가이자 지도자, 무술 배우, 그리고 중국 고대 무술 기술의 옹호자로 자신을 소개했어. 카리스마도 효과적인 공격도 없는 브루스리 같은 사람이었지. 수년 동안 왕은 시범, 아크로바틱한 동작, 허공에 차는 발차기, 과장된 자세로 유명해졌어. 하지만 그때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했지. 2023년 9월, 왕은 공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파이터 중 한 명인 부아카오 반차맥, 바로 그 태국의 파괴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킥복싱의 규칙을 바꾼 남자, 강철 같은 다리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팔꿈치를 가진 폭력의 기계. 이 두 세계가 충돌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의도치 않은 코미디였다. 첫 순간부터 왕은 원을 그리며 달리기 시작했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며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손짓을 했어. 부아카오는 거의 혼란스러운 듯 그를 지켜봤고 심지어 그를 비웃기도 했어. 왕은 주먹을 계속 날렸지만 부아카오는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부아카오가 결심하고 공격을 시작했어. 그를 클린치로 가둔 다음 목을 잡고 몸통에 무릎을 직격으로 꽂았어.
왕은 뒤로 물러서며 불평했고 손을 들었어. 심판이 경기를 재개하려 했지만 왕은 이미 쇼를 시작했어. 왕은 종합격투기 스타일로 규칙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어. 소리치고 손을 휘두르며 심지어 부아카우가 반칙을 했다고까지 했지. 결과는 노 콘테스트였어. 경기는 안 끝났지만 왕에 대한 존경은 끝났어. 부아카우는 흔들림 없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미소 지으며 떠났어. 한편 왕은 링 한가운데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었어. 같은 시범 경기에서 쇼를 시도하는 사기꾼들과 그들을 박수치는 관중들도 있어. 하지만 이 자칭 태극권 고수는 한 발 더 나아갔어. 그는 쉬샤오동의 체육관에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무적임을 증명하려 했지. 거만하게도 그는 쉬샤오동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그리고 벌어진 일은 완전한 굴욕이었지. 젊은 파이터는 전혀 자비를 베푸지 않았어. 시작하자마자 주먹 콤비네이션으로 그를 몰아붙였고 그 고수는 겨우 균형만 유지할 수 있었지. 태극권으로 방어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제 타격 앞에서는 우스워 보였고 그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 경기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기엔 충분했어. 사기꾼은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라 체육관에 있는 모두 앞에서 완전히 두들겨 맞았지. 그는 도장에 가서 한 수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 무료 주먹질 수업만 받고 나왔어.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에서 이 말만으로도 누구나 성인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천재에게는 통하지 않았어. 비행 중에 한 허세쟁이가 아이언 마이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로 결심했어.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 중 한 명이 얼마나 인내심이 남았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말이야. 마이크 타이슨을 괴롭히고 있어. 이건 미친 짓이야. 스포일러야. 인내심이 거의 없어. 야야야야. 마이크. 제발 멈춰 마이크. 이 남자는 비행기에서 마이크 타이슨에게 맞았어. 돌아봐. 그래. 넌 끝장이야. Yeah, he got f***ed up. 심판도 없었고 벨도 없었어. 오직 현실만이 있었지. 그리고 아주 세게 때렸어. 그리고 인터넷 트롤에서 또 다른 잘난 척하는 놈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니코입니다. 논란이 많은 의견과 도전적인 태도로 유명한 유튜버죠. 어느 행사에서 그는 션 스트링랜드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의 전 챔피언과 마주쳤고 그를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플루언서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지혜로운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더 너클보이즈 팟캐스트 좋아해요. 처음 압박받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바보예요. 열심히 일하고 괜찮은 남자가 되세요. 틱톡에서 멀어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멀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스트링랜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였고 몇 주 후 두 사람은 옥타곤 안에서 스파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순간부터 스트링랜드는 얼굴의 직접적인 펀치와 빠른 콤비네이션 그리고 완벽한 리듬 조절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스니코는 반격하려고 했지만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초보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참패였고 스트링랜드는 미소를 지으며 펀치를 날렸고 스니코는 챔피언은 입 다물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전투 실력은 살 수 없습니다. 데카유가 그 증거입니다. 스스로 비접촉 방어의 달인이라고 자칭한 데카유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멜코 날아오지 않은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방법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누구든지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유는 슬로우 모션 튜토리얼을 넘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8개의 서로 다른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 유일한 남자인 매니 파키아오와 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은퇴했지만 필리핀 출신인 그는 여전히 주먹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허세쟁이들과 끝낼 일이 많았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안무가 아니었습니다. 데카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고 느리고 신중한 거의 두려움에 찬 펀치를 날렸습니다. Antonio Pereira has done has been truly sinning. He said that he thinks popularity is the same, if not so, in our second frame. We're here at 160. 파키아오는 반대로 즐기고 있었고 장난을 치며 상대를 재고 있었으며 점점 천천히 자신의 화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0%. But for DK, he's seen shot for you. We'll see if Manny decides DK's so nice. of Triller Fight Club. Happy holidays to all of you and your family. Good right hook up top by Manny. Let's go, the right hook. Picked up the pace as you pointed out, Sanisa. Elbow left there. 2라운드에서 파키아오는 몸과 얼굴에 연속 펀치를 퍼부으며 데카를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Prolongates some time and down goes DKU. Right here we see Manny exploding in and 데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라운드 내내 파키아오는 기술적으로 그를 완전히 압도했고 심지어 데카가 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Will Manny Pacquiao opt to do so? Now they are wrestling, jostling for position. He's going for a 파키아오는 데카의 가드를 내리고 얼굴과 간을 강타해 2배로 접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챔피언을 상대할 땐 내면의 에너지가 소용없음을 가르쳐줬습니다. Manny driving DK. Oh my God! His technical superiority and glimpses at times of his career. Down goes. 비록 경기가 시범 경기였지만 다운은 진짜였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해도 훅은 영혼까지 강타할 수 있습니다. 데카는 만장일치 판정으로 패배했고 그의 자기방어법도 사실상 KO 당했습니다. 브래들리 마틴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보디빌더로 헬스장 주인이자 인플루언서이며 자동차와 자존심을 들어올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자신이 제대로 잡으면 어떤 종합격투기 선수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네가 길거리 싸움에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길거리 싸움에서? 너는 팟캐스트 진행자잖아, 형. 좋아. 그럼 대답은 예야? 물론이지. 좋아. 네가 날 그래플링으로 잡으면 끝이야. 좋아. 내가 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못 이겨. 그럼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길거리 싸움에서 125파운드로 싸운다면 널 박살낼까? 왜 드미트리우스 존슨이지? 그는 작잖아. 하지만 그는 검은 띠고 1대1 싸움에서 넌 그라운드에서 약하잖아. 네가 그를 들어 콘크리트에 내리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난 네가 뭐가 일어나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의 머리를 바닥에 박살낼 거야. 안 그래? 스트리머의 모자를 빼앗았다고 뺨을 때려서 심지어 괴롭히는 사람으로까지 여겨졌지. 내 빌어먹을 모자 댕어 최현장.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닥을 맛보게 됐어. 주짓수 고수와 맞붙었고 이어진 건 오직 침묵과 굴욕뿐이었지. 그 주짓수 고수는 그를 단백질 자루처럼 눕히고 수입한 뒤 마운트 포지션에서 길로틴 초크로 완전히 제압했어. My head bad. You good? Yeah, hold on. I got rocked.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같은 날 훨씬 더 작은 체구의 수련생과도 맞붙게 됐지. 결과는 어땠을까? 똑같은 이야기였어. 브래들리는 결국 웃으면서 끝났지. 물론 교훈을 깨달은 얼굴이었어. 근육만으로는 리어네의 키드 초크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나쁜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자면 찰리 셀레노프만큼 어이없는 사람은 없어. 그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프로 트롤이자 자신을 세계 최고의 복서라고 불렀지. 학교 대회조차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으면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표적은 디온테이 와일더였어. 그는 키가 2m가 넘고 거의 모든 프로 상대를 KO 시킬 만큼 강력한 펀치를 가진 남자. Watch the jab, right hand. And then once Lahovich went to the ropes, that was 그래,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그 남자 말이야. 몇 달 동안 셀레노프는 그를 모욕하고 위협했어. 디온테이 와일더, 들어봐 바보야. 헛소리하고 있네, 응? 2012년에 날 어떻게 내버려뒀는지 기억나? 내가 데릭 더 자이언트를 이겼잖아. 너도 때려눕힐 수 있어, 이 자식아. 하나만 묻자. 네가 그렇게 좋은 파이터라면 왜 말릭 스콧과 그 시합을 조작했지?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내 힘으로 한 방 먹이면 네 마우스피스랑 이빨 전부 뱉어내게 될 거야, 이 자식아. 넌 완전 게으른 놈이야. 지금 당장 만나자. LA로 와. 내가 챔피언이야. 게으른 놈. 넌 그냥 농담거리야. 야, 내 마지막 경기 영상 보내줄게. 킥복서 28초 만에 끝냈어, 이 자식아. 다음이 되고 싶어? 만나자. 넌 진짜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러던 어느 날 와일더가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결과는 셀레노프는 겨우 몇 번 주먹을 내지른 뒤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말았다. 찰리는 비틀거리며 나왔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할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물론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말이지. 루킬라 암포, K1 토너먼트 챔피언. 그는 빠른 스피드와 정확성, 그리고 가로등도 꺼트릴 만큼 강력한 킥으로 유명하다. 그의 상대는 전통 쿵푸의 자칭 고수로 자신의 고대 지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전혀 달랐다. 첫 순간부터 루킬라는 그를 인간 샌드백으로 만들어버렸다. 주먹질, 콤비네이션, 발차기, 모든 공격이 깔끔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짜 사부의 비밀 기술이 등장한다. 얼굴로 공격을 막는 것이다. 그래, 말 그대로야. 순간순간 그는 흔들리는 인형처럼 보였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 약간 어지러운 듯이, 마치 링의 출구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는 것처럼 말이야. 그를 구한 유일한 것은 종소리였어. 솔직히 KO로 끝나는 게 더 명예로웠을 거야. 세계 챔피언의 무려 현실 수업 한 번 더, 그리고 영화 속 쿵푸는 실제 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또 한 번의 증명이었지. 취 샤오동 대 윙춘 서범. 윙춘은 중국 남부의 고전적인 무술 스타일로 손의 빠른 동작과 브루스리의 전설로 유명하지. 하지만 이 자칭 윙춘 사범은 전설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지. 무적이라는 듯한 태도로 그는 쉬 샤오동과의 대결을 받아들였지.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참패였어. 쉬 샤오동은 빠른 연속 공격과 로우킥, 그리고 얼굴을 향한 직선 펀치로 그를 때렸지. 人动画
从电视李钢琴开始了，完了！ 사부는 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맞으면서 링 위를 이리저리 비틀거렸어. 华人冬瓜真正的发挥起了他的任何的还手的机会和时间，我就打近战。 심판이 개입해서 굴욕을 멈춰야 했어.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거든. 진짜 파이터가 사기꾼을 박살내는 장면뿐이었지. 没有机会，根本没有时间。停，停！我们看到比赛结束，比赛结束。 영화에서나 보던 윙추는 만화 같은 참패로 끝나버렸어. 어느 날 거울을 시계보다 더 자주 보는 헬스장 보디빌더가 브라질리언 주짓수 도장에 찾아와서 사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그리고 이어진 건 고통으로 포장된 겸손의 교훈이었지. 브라질리언 사범은 그를 제압하고 다리로 감싸 안은 다음 마치 리듬 타듯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 그를 KO시키거나 다치게 하진 않았고 굴욕만 줬지만 보디빌더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몇 주 후에 다시 왔고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사범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갑자기 손을 빼고 뺨을 때렸어. 이두근만 큰 쥐새끼였지. 결과는 똑같았어. 항복, 완벽한 제압, 그리고 또 하나의 패배가 추가됐지.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같은 날, 그 녀석은 사범님의 제자 중 한 명, 훨씬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도 덤벼보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뒤에서 목조르기, 탭아웃, 그리고 완벽한 침묵만이 남았지. 보드빌더 0, 주짓수 3, 자존심은 박살. 200-400kg를 들어 올릴 수 있고 복근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근육을 뽐낼 수 있지. 하지만 다다미 위에 올라서면 근육은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은 탭을 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결국 네가 몸무게가 얼마든 가슴이 얼마나 크든 목을 지키는 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 쉬샤오둥 대 가짜 쿵푸 사범. 쉬샤오둥은 중국에서 사기꾼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칭 무술 고수들에게 질려버린 인물입니다. 그의 가장 화제가 된 경기 중 하나에서 쉬샤오둥은 자칭 쿵푸 사범과 맞붙었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가짜 사범은 미친 듯이 기술도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中级勇兽世界格斗精英赛的擂台上，采用一种公平公开的。 쉬샤오동은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맞으며 거의 조롱하듯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진지한 연타에서 쉬샤오동은 강하게 타격해 사범의 코를 부러뜨렸습니다. 比赛开始了，我们看到徐晓东利用之前加。 그때부터 그 남자는 얼굴에 테이프를 붙이고 싸워야 했고 그래서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通过这种包扎田野的面目， 쉬샤오동이 마음껏 그를 응징하면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我们看到这个徐晓东教育你，就是用扫踢，什么叫推法？这种低扫，见到一个肘法，只是用左右手的直拳，啊，没事儿，我有铁头功，没关系。现在我们就看田野还能。 그리고 간단한 로우킥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回合是3分钟。 심지어 그는 사기꾼의 공격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맞기까지 했습니다. 现在这个徐晓东说：“你打吧，没事儿，后直再来，要打不还手，我给你一腿。”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계속해서 그를 때리고 미소를 지으며 굴욕을 줬고
결국 지쳐서 마지막에는 배에 무릎차기로 끝을 냈습니다. 脚。哇！一个飞膝。 사부는 쿵푸를 가르치러 나왔다가 결국 코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짜 사부들이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라운드를 기대해보세요. 슈샤오동, 중국의 종합격투기 파이터 매드독은 이미 쿵푸 사기꾼들을 폭로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 빙하오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춘의 대사부라고 주장하며 이품한 스타일의 직계계보를 자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윙춘의 대사부 딩하오는 마치 모기를 쫓는 것처럼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슈샤오동은 무술 사기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맞아주기도 하고 싸움 도중에 딩하오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기로 마음먹자마자 빗발치는 펀치가 쏟아졌습니다. 쾅! 띵! 하오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슈는 땀도 안 흘리고 킹하오를 여러 번 쓰러뜨렸습니다. 그 경기는 일방적이었고 공개적으로 겸손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슈는 딩하오를 계속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판들은 무승부를 선언했습니다. 무승부라고요? 전 세계가 일방적인 폭행을 받지만 심판들은 전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존중받은 유일한 무술은 바로 우스꽝스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소림사 승려. 수세기 동안 소림이라는 이름은 무술의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진짜 소림사 승려들은 강인한 규율, 극한의 훈련, 그리고 영성과 전통 무술의 결합으로 유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점프, 정신적, 육체적 힘, 고통에 대한 인내력. 대중의 상상 속에서 소림사 승려는 거의 슈퍼히어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소림사 승려가 아니라 승려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그는 그 명칭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무적임을 진짜 종합격투기 선수와 겨뤄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순식간에 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승려는 연극적인 자세와 과장된 호흡, 그리고 우월감에 찬 태도로 링에 올랐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향한 연속 직선 공격에 그는 비틀거렸고 곧 반격 없이 바닥에 쓰러져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마법 같은 기술도 없었고 아크로바틱한 발차기도 없었으며 초인적인 맷집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소림식 지혜는 몇 초 만에 나가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요약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타가 잔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도 우아해서 몸보다 자존심이 더 아픕니다. 그게 바로 자비스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유튜버로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도전하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죠. 네, 플로이드. 무패의 사나이이자 디펜스 복싱의 달인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마저 무색하게 만든 남자입니다.
벨이 울리자마자 메이웨더는 모욕적일 정도로 쉽게 움직이며 모든 펀치를 피하고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반격했습니다. 제보로 상대를 건드리고 화치게 만들고 미소를 지으며 심지어 때리면서도 말을 걸었습니다. 자르비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가 개인 수업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가장 느린 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파링이 끝났을 때 피도 없었고 KO도 없었지만 영원히 영상에 남을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와 역사상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의 차이였습니다. 탑셉은 그의 거대한 체격, 고함, 그리고 마치 쇼의 일부인 것처럼 패배를 쌓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Would be a very smart thing for Yamamoto to do. Oh! He bounces that off the fight. Oh! 미식 축구 선수 출신으로 괴물 같은 체격을 가졌지만 턱은 젤리처럼 약했습니다. 그 앞에는 쿵푸 판다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파이터 아우리겔레가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투박했지만 단 하나의 임무, 거인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 로드 FC 상시비 중국. 벨이 울리자마자 아우리겔레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 발차기, 끊임없는 압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야, 라이트. 자, 서로 펀치를 주고 그러면 엄청 펀치러시 밥샷. 자, 여기에 푸기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셰프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기만 했으며 바닥에 쓰러지자 아우리겔레가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무자비하게 끝냈습니다. 자, 오른거로 라이트. 밥샷. 좋습니다. 이분은 뭐 밥샷이 경기를 거의 35초 만에 테크니컬 노크아웃. 완전한 학살이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진짜 파이터를 앞에 두고 보디빌더가 무너졌죠. 타이슨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맹목적인 자신감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다음 주인공은 빅 블렌즈라는 유튜버로 길거리 인터뷰를 하면서 머리를 깎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는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 챔피언인 숀 오말리와 마주쳤고 15초 이상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 저를 쓰러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초요. 아주 빠르게 네 목을 잡을 거야. 나는 30초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못할 거야. 난 성격이 아주 사나워. 산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이런 원안에 있다면 난 네 머리를 잡을 거야. 이봐, 나를 존중해야 해. 15초면 널 존중하는 거지. 난 10초라고 했어. 글러브를 끼고 주먹을 맞댔고 한숨 쉴 틈도 없이 오말리가 자기가 한 말을 증명했어. Alright, go. Hold up, 빅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오케이,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미하일 콩야예프는 러시아의 역도 선수이자 스트롱맨 챔피언이며 근육이 곧 절대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야. 전설적인 파이터 표도르의 동생인 알렉산드르 에멜리아넨코와의 경기 전 미하일 코기아예프는 강한 척을 하고 싶어서 그의 얼굴에 모자를 던졌어.
Что? Что ты делаешь? 그리고 시합 당일이 되자 현실이 그의 미소를 지워버렸지. 푸글레프는 마치 역도 대회에 참가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시작해서 주먹을 휘둘렀어. 챔피언이 나를 놀라게 하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버텨냈고 상대를 재면서 1라운드가 끝나기 몇 초 전부터 펀치를 맞추기 시작했어. 그리고 쿠클리알프는 마치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쓰러졌어. 1라운드에서 KO가 나왔어. 경기 전에는 모자가 날아갔지만 경기 후에 날아간 건 그였지. 무적의 아이키도, 대브라질리언 주짓수. 수년 동안 이 자칭 아이키도 사범은 자신의 무술이 브라질리언 주짓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어.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 아이키도가 브라질리언 주짓수보다 더 낫다고 했지. 그러다가 진짜 주짓수 파이터가 그에게 도전을 했지. 아이키도를 사용하면 위협을 빠르게 무력화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아이키도를 잘 훈련하면 주짓수보다 더 많은 도구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이어진 건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지. 그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어. 아이키도 사범은 거의 숨도 쉴 수 없었고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손목을 움직이는 것과 진짜 싸움꾼에게서 벗어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 하프토르 비웨른손, 왕좌의 게임의 마운틴, 2m가 넘는 키와 200kg가 넘는 스칸디나비아 근육덩어리. 어느 날 그는 코너 맥그리거와 함께 가벼운 훈련을 했어. 장갑도 끼지 않고 명확한 규칙도 없이 그냥 재미로 한 거였지. 심각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카메라를 위한 쇼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하프토르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했지. 그가 몰랐던 건 카르마는 기술을 건다는 거였어. 몇 년 후 그는 세계 최고의 주짓수 선수인 고든 라이언과 그래플링 대결을 펼쳤어. 훨씬 더 작은 체구지만 뱀처럼 날카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어진 것은 마치 강의와도 같았어. 고든은 하프토르를 돌리고 마운트하고 스윕하고 완전히 제압했지. 마치 하프토르가 헬스장 초보자인 것처럼 말이야. 고함도 없었고 힘도 쓰지 않았고 넷플릭스 카메라도 없었어. 오직 기술과 완벽한 컨트롤 뿐이었지. 결국 하프토르는 웃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파이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좋았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지. 그리고 더 하고 싶게 만들어. 다시 돌아와서 더 해보고 싶게 해.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착하고 겸손하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힘센 사람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정확하게 네 목을 잡으면 드래곤이 와도 널 구할 수 없어. 추 샤오동 대천룡. 태극권. 태극권은 철학과 부드러운 동작, 균형으로 가득 찬 내공 무술로 탄생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로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며 사기로 변질시켰어. 그게 바로 첸융이라는 자칭 태극권 고수의 경우였어. 그는 샤오동과 맞붙는 것을 받아들였지. 그 싸움은 하품보다도 짧게 끝났어.
셰뇽은 방어도 마법도 내공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어. 그 싸움은 너무 빨리 끝나서 카메라 앞에서 스승이 굴욕을 당한 것만이 유일하게 기억에 남았어. 트위터로 모욕하면서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건 기본적으로 굴욕을 자초하는 거야. 그게 바로 소니 에드워즈라는 영국의 세계 챔피언이자 완벽한 기술 복싱을 가진 선수에게 계속 겁쟁이라고 부르던 트롤이 한 짓이었어. 그 남자는 모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결국 소니의 체육관까지 찾아가 직접 대면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어. 나는 한 번도 복싱 글러브를 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강한 남자라는 건 알아. 그리고 나는 그가 겁쟁이라고 생각해. 오산이었지. 스파링이 시작되자마자 에드워즈는 그를 움직이는 표적으로 만들었고 주위를 돌며 마음껏 펀치를 날렸어. 심지어 손을 내리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전혀 힘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걸 보여줬지. 트롤은 완전히 지쳐서 온몸에 펀치를 맞았고 얼굴에는 교훈이 새겨진 채 끝났어. SNS에서 헛소리하는 건 공짜지만 링 위에서는 대가를 금방 치르게 돼. 이번 경우에는 한 명의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몇몇 거리의 싸움꾼들이 K1 전 챔피언에게 도전하겠다는 멋진 생각으로 체육관에 들어왔어. 첫 번째로 올라간 사람은 자신만만했지만 금방 너가웃 당했어. 곧 두 번째 사람이 올라갔지만 결과는 같았어. 몇 분 만에 두 명의 거리의 전사들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교훈을 배웠어. 현실 세계에서 챔피언들은 소개가 필요 없어. 그들의 주먹이 모든 걸 말해주지. 브라이언 쇼는 평범한 보디빌더가 아니야. 그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야. 월드 스트롱기스트맨 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했고 500kg이 넘는 무게도 마치 생수병처럼 들어올릴 수 있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더스틴 포이리에와 함께 타타미에 오르기로 결심했어. 더스틴 포이리에는 UFC 라이트급 파이터이자 주짓수 블랙벨트.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들도 항복시키는 전문가야. 신선 그래플링 세션에서 브라이언은 자신의 힘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스틴은 그를 마치 매트리스를 뒤집듯이 가볍게 돌려버렸어.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더스틴은 브라이언의 뒤를 잡고 완벽한 니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어. 빠져나올 수 없었지. 그건 예상하지 못했어. 네가 지구에서 가장 힘센 남자일지라도 목을 잡히면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소용없어. 마지막으로 홀리필드는 집에서 나가다가 실수로 한 차를 막아버려. 운전자가 화가 나서 내리지만 누군지 보고는 바로 알아봐. 욕설에서 미소로 몇 초 만에 바뀌었고 시작할 가치도 없는 논쟁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지금 방장 내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소. 어서 와. 아 젠장. 너인 줄 몰랐어.